지금 시장이 테마 순환 장세로 발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화장품 쪽에서 수소 쪽으로, 수소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좀 집중되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수소 관련주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가 더 가려면 현대차가 30만 원 뚫으면서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줘야겠죠. 수익률은 안 나지만. 네. 그러면서 밑에서 이제 기아가 10% 정도 올라오나. 이제는 기아가 10% 에너지가 있나. 11만 원이 12만 5천에 13만 원. 요게 그리고 이제 부품단으로 확산되나. HL만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현대제철이라든지 그 관련된 부품단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네. 뭐 SDV라든지 자율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연골고리 종목들. 그리고 수소의 연골고리는 일진다이어는 벌써 바닥에서 한 따발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더 가나. 2만 원이 벽이었는데 이게 뭐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더 가나. 그런 것들.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된 수소차 보면 또 저가주들이 많거든요. 뭐 유니크가 됐던 또 세종호가 이름 바꿨지만 이러한 또 이지라든지 이런 순환 종목들이 또 갑자기 30% 50% 그냥 으쌰 파동들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순환 매매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IT가 가거나 수소차 갈 때 가장 적은 화장품입니다. 저는 화장품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숏이 걸려 그래요. 지금 화장품이 그 정도의 캐파가 되나요? 지금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사모펀드 롱숏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 큰 게임들은 뭐 시가상위 종목들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사지만 약간 나도 너도 밤나무 같이 나도 사모펀드야 네. 하는 부티크 비슷한 게 저는 제가 조사해 보면 200~300개 돼요. 그들 운영하는 자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요새 화장품은 정식 자산운용사보다는 그런 부티크 작품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급등주들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전직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3명, 5명이 한 팀이 돼갖고 여기도 자산 사모펀드 운용 전략을 그대로 따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투자 조합 만들듯이 우리가 투자자들 모집해갖고 IR합니다. 그래서 타켓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요. 그 다음에 리포트 분위기 잡고 다 똑같은 에너지 해놓고 그 다음에 매수해갖고 에너지를 줘요. 이 종목들이 대표성 선도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와 하면서 벌써 뭐 80%나 더블 났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잉글우드 랩. 전 이거는 옆에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선도주입니다, 주도주입니다, 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하고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근데 그쪽 섹터를 한번 다 돌려보는 거예요. 화장품을 한번 전체로 다 돌려보면서 뿌려봐요. 네. 뿌려봐서 대장주가 거의 따브 이상 나왔고 선도주, 중소형주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4~5개 됐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종목의 아모레지나 뭐 이런 것도 40~50% 정도 바닥에서 올랐다. 그럼 저는 이 테마는 순환은 끝났구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테마에 지금 연초에는 다들 소부장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가 1월달, 연말 1월달에 이거 팔아먹으니까 사모펀드가 속지 마세요 하면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스 이런 것들 다 위에다 고른고른 놓고 뭐 HPS, 입맛 떴면 뭐 HPS, 뭐 그다음에 CXL 이런 종목들이 연초에는 막 연말 연초에는 주도주입니다 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결론 보세요.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 나온 거 또 증다 따려서 투매 나온 게 허다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게 전력 설비예요. 전력 설비들은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1월, 3월 달에 그나마 화장품주로 설정시키는 게 VT예요. 여러분들 이거 15,000원 깼어요. 이게 의미 있는 바닥 아닙니까?
이때 이 급락은 이 종목이 상장될 때 때문에 급락한 거예요. APR로 다 와라. 네. 분위기. 그런데 저는 이거 사겠습니다. 그게 거의 더블 개념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에너지가 나왔다는 아까 90%짜리가 서너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저는 1년 동안 매매 안 합니다. 그리고 121선이 요 어디서 만나나 볼래요. 이게 3개월 걸릴지 5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이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정할 때 다음 테마가 뭘까 할 때 지금 이 급등할 때 반대로 급락한 거 찾는 거예요. 그게 소부장입니다. 특히 삼성 밸류체인의 소부장이에요. 그 종목들이 완전히 그냥 고점에서 30에서 50% 빠진 게 허다합니다. 네. 그게 이제 3개월, 6개월로 다시 롱숏이 바뀌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APR도 21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한 이 6, 70% 올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호재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옵니다. 상대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아모리칩니다. 저는 요거 10% 남았다고 봐요, 이제. 이제 위에 먼저 선도주 급등한 거를 잘 위에서 때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중심 종목들의 시가 상위 종목들을 이제부터 뭐 10%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 거 먼저 가고 팔아먹는 전략을 쓸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10% 보고 따라가느니 새로운 거 하시는 게 더 낫다. 그게 수소나 또 우리가 전번씩 2주 전에 강조한 게 뭐죠? 원전 해체. 원전 한전 KPS라든지 오르비텍이라든지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지만 아직 10%대도 안 움직였어요. 네. 한전 기술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숏보다는 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올해 안에 전고점이 86,000원입니까? 그거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들이 쉴 때 소부장들이 그때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은 삼성전자랑 같이 맥락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삼성전자 누르는 게 네. 저는 파생과 연결된 의도적인 롱숏의 타이밍 조절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눌렀다가 이게 누른 다음에 이제 꼭 그 4월 달에 현대차 누르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게 누르다가 갑자기 탁 손 놓아 보세요. 그럼 용수를 탁 튀잖아요. 그 타이밍을 노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엔비디아 발이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빼갖고 공포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10월 달에는 꽃을 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왜 10월이에요? 지금 삼성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고 문제점이 인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수장을 이 시점에 갈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보통 재료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굉장히 전쟁으로 보면 굉장히 장수가 극단적으로 지금 앞으로 막 할 결정권에 바꿔버린 거예요. 수장을. 그럴 때는 뭔가 얼마나 내부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았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이끌어왔던 게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잘못됐고 그래서 뭔가 전환점을 사람을 바꾸면서 체제에다가 심는 게 이재용 회장님의 속마음 아닐까요? 네. 나는 그게 10월 달에 꽃을 필 것 같아요. 당장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율 싸움이 될지 또 뭔가 미국과 중국의 대판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요번에는 현대차가 그 에너지를 받았다면 삼성전자도 그 에너지를 받는 타이밍이 저는 7월 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7월 달이 네. 나토 정상회담이고 제가 연초에 7월 달 나토 정상회담 때문에 전쟁 관련주로 금년은 가시다 해갖고 이 물주기가 전력 갈등 먹자 뭐 이런 것들이 쫙 가지 않았습니까? 네. 7월 달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게 나토 정상회담도 있고 파리 올림픽도 있지만 이때 금리 인하를 처음 시도하느냐 9월 12월로 넘겨진 날을 결정하는 게 저는 7월 연준이 같아요. 이 7월 달에 그럼 앞당겨서 7월 달에 하는 거는 이번 CPI 말고 다음 CPI가 데이터 디펜던스 되면 반드시 이제는 7월 달 그때 삼성전자 용수철 효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죽이는 거 보세요. 이게 데이터입니다. 이 연초 2월 달 요때가 현대차 죽일 때입니다. 딱 타이밍 보세요. 현대차 고점 찍고 급락을 시킬 때 얘도 삼성전자는 올리지만 이 종목들은 어때요? 개별 종목들은 반대로 그때부터 딱 고점 찍고 딱 죽이지 않습니까? 소부장 관련된 이때 1월, 2월이면 여러분들 그냥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HPSP 뭐 이런 것만 방송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쪽은 얘기를 안 합니다. 한미 반도체만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장만 근데 네. 수익 안 나요. 그냥 위에서 대롱대롱. 그러니까 그쪽 섹터는 지금 LS 일렉트로닉이나 H 일렉트로닉 같이 그게 뭐냐면 펀드가 이제 사모펀드가 ETF로 넘겨요. 네. 그럼 ETF 1, 2등에 놓아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한미반도체 ETF에는 한미반도체 1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계속 위에서 고공행진만 하는 겁니다. 수익 안 줘요. 수익 안 줍니다. 그리고 밑에 단 종목들의 순환이 그동안 나왔지만 이제는 반대로 돌아가면서 급락시켰잖아요. 이게 63,000원이 35,000원까지 빠진 에너지 보세요. 그럼 저는 이게 이제 대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나. 이게 다 똑같아요. 칩셋 미디어. 모양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거의 반토막을 만들어요. 이 지금 장에 이거 우량 종목이거든요. 37,000에서 19,000원까지 마이너스 50%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SK하이닉스 팔아갖고 저는 이런 걸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30 내지 50원 10월 달 정도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 직전 고점 왔을 때.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빠지는 폭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77,000원에 75,000원이면 얘도 10%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사서 분할해서 모았다가 얘는 언제부터 파냐? 120에서 3만 원 넘어서부터 파는 거예요. 직전 고점까지 가면 다 파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6개월 정도의 전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ESD 똑같아요. 하나마이크로는 유무상 증자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증자받기 게임으로 신주 상장되고 나서 하면 얘 다시 또 33,000원, 35,000원 유상 무상 받고 33,500원 팔아보세요.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작업들을 이제부터는 사기 싫은 쪽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식은 사기 싫은 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피바다거나 관심 없는 거거나 시장이 막 떠들고 인기 있는 것들은 오히려 조심하세요. 이게 실전의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제가 피바다가 나거나 우리 템플더경의 철학을 따르자. 우리가 가장 따라갖고 ETF로 최고의 수익 나는 게 1월 달에 ELS, 홍콩 ELS, ETF가 40% 났습니다. 네. 그때가 5,000개 할 때 7,000원이었거든요. 10,000원이 넘었어요. 제가 10,000원까지 봅니다. 근데 그것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쁠 때 사서 시장이 이제부터 되거나 흥분할 때 그때 파는 게 실전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피바다에 공포 만드는 게 소부장 중소형주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입니다. 전번 시간에 건설주, 현대건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래서 이제 ETF는 코덱스 건설 사시는 게 어떻겠나. 이제 원전주에 현대건설이 들어갈 때 그때 보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이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밸류체인 그러니까 소부장 중소형 종목들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2024년 올해는 LS그룹주 매매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굉장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LS그룹주 중에서도 LS마린솔루션을 강조를 해주셨었잖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던데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시각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제 팔고 사고 하셔야겠죠. 그럴 때 저는 네. 기준이 이런 로직을 딱 그려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는 거는 겨울 패턴, 역배열 때 남도 차 120선 밑에서 옆으로 기거나 떨어지거나 뭐 그냥 말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이때 사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21이 120 뚫을 때가 봄입니다. 그 다음에 저점에서 한 30에서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 이격이 이게 10,000원이면 15,000원 정도.
이게 이제 여름 2단계.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더블. 네. 이격이 더블. 그럼 매매. 그러면 시장에서 광분을 해요. 이렇게 많이 갔는데도 뭐 템버가 한다고 막 떠들어요. 이게 저는 매매하지 마 위치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LS 그룹으로 딱 다 돌려봐요. 그러면 LS 일렉트로닉입니다. 7, 8만 원이 겨울이었어요. 7, 8만 원 하신 분 제일 잘하신 분. 네. 그 다음에 121이 지금 10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22만 원. 이격 100%예요. 이거 왜 해요? 이게 이제 원자력 ETF의 1, 2등입니다. 그럼 얘는 한미반도체에 꼴 난다고요. 좋은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초과 수익률 10%, 마이너스 20도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갑자기 20% 빠지면 할래요. 그럴 때는 계속 뒤풀이 파동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LS 에코 이것도 122격 더블이에요. LS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LS 그룹이 다 어마무시해요. 네. 바닥에서는 뭐 3배, 4배 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22격 더블 돼서 매매하지 마 위치. 근데 LS전선도 최근에 헐이에요. 그런데 LS전선 때문에 제가 LS 마린 솔루션을 찍어 드린 겁니다. LS전선이 수주한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LS 마린으로 독점으로 갈 테니까 실적이 계속 우상향일 거다. 그런데 LS 마린도 보세요. 이게 더블이면 2만 원입니다. 오늘 16,000원까지 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4,000원. 그러니까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는 아직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를 팔아갖고 권해드린 게 있습니다. 이 종목입니다. LS 머티. LS 머티는 완전히 옆으로 켜요. LS 그룹인데 얘가 신재생 SOFC 이제 이런 게 가는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LS에서 LS 넥토스도 안 갔어요. 근데 얘는 안 할래요. 왜요? 얘는 프로스펙스 신발하고 그 다음에 LS 본사 건물 임대업하는 회사입니다. 성장성이 그러니까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니 올라는 가겠죠. 네. 그런데 끌기에는 지금 운동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게 시장에 끌기가 LS 그룹이니까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것 때문에 이거 뭐 한 30% 정도 에너지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주도주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LS 머티가 훨씬 더 낮고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갖고 계신 분은 거의 50 내지 70%는 파세요. 그리고 14,000원이나 그 아래에 눌림목일 땐 사고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2만 원입니다. 얘도 2만 원 높아가면 매매하지 마 대상에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LS 머티리얼스로 다음 순환 타이밍을 여기도 이게 상대 속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는 낙수 효과가 없는데 그룹은 낙수 효과가 있어요. 네. 이게 일단 담보 잡고 커진 거 하나그룹도 옛날 하나그룹도 한번 잘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마무시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돌아가면서 다 관리 들어가잖아요. 그룹의 개별주는 낙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급등한 거를 담보 잡아서 밑에 걸 관리하는 에너지가 들어갈 테니까 이것도 참고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LS 그룹주가 올해 한 해 내내는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좀 해석을 하시나요? 아, 그렇죠. 지금 이게 돌아가는 양상 보세요. 네. LS 그룹이 곧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해적 케이블 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미국 밸류체인이에요. 그럼 변압기, 송전소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하는 게 LS 그룹이에요. LS전선 뭐 이런 등등등등. 그리고 이게 연동되니까 구리도 확산되잖아요. 이런 게 다 연골고리도 다 나오는 게 이게 아직 공장 짓도 않았고 짓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한 3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3년 갈 거를 지금 금년 1년에 LS 그룹은 다 끌어 당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간 거는 네. 하지 마세요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그룹의 개별주에는 낙수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LS 그룹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